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남에 이어 전남까지 남해안의 적조가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매년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바다가 검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의 바닷속이지만 적조가 발생한 해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지난 5일 경남 통영과 남해 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 나흘 만에 전남 여수와 고흥 일부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올해 적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방제당국과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남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황토살포에 돌입했고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갖고 고기가 폐사가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냥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국립수산과학원은 평년보다 적조 발생이 늦어 아직 대규모 적조가 나타날진 알 수 없지만 무더운 날씨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적조 발생 해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전체적으로 넓게 주의보가 발령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대비보다는 좀 더 작게 나지 않을까.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적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34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남 동부 지역에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특수한 여건과 입지를 강조하며 예술고 유치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예술 분야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방학을 활용해 학원을 따로 다녀야 합니다.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녀 학교 수업만으로는 예술 관련 대학에 입학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재능이 많은 중학생들도 전남 동부권에는 예술고가 없어 다른 지역 예술고로 진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런 현실에 비춰 오는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 동부 지역에 남도 예술고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 등의 과목으로 학년당 3학급 60명, 18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에 유치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예술고 유치에 나섰습니다. 순천시가 가장 먼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남도 예술고 유치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치 대상지는 문을 닫은 승평중학교 부지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서명 운동을 해봤는데요. 단 한 사람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항상 안고 왔던 소망이었고, 광양시는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옛 옥룡중학교 부지를, 여수시는 탄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모지구에 예술고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동양 최고 수준인 문화예술 공간 애울마루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는 23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술고로는 우리 여수 지역이 적지라고. 전라남도에는 현재 서부권에만 사립예술고가 있습니다. 동부권의 첫 공립예술고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도립미술관에 이어 동부권 시군 간의 유치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서울대가 지역의 명산 백운산을 영구히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제라도 서울대가 백운산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광양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지난 1912년 일본에게 강제로 빼앗겨 동경제국대학이 34년간 관리 운영하던 백운산을 해방 후 미 군정청으로부터 80년간 무상 대부받아 사용해오다 지난 2010년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을 근거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막말 파동 이후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회 복귀를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어제 지도부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문 대표가 최고위원회 복귀를 요청해왔다며 지역 주민들과 동료 의원의 의견을 듣고 숙고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 이후 복귀 요청을 강력히 고사했던 것에 비해 유보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당의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복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분이 몰려있는 영암에서 올봄에 마한축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나주시에서도 마한축제를 개최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한 가장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국가의 큰 일을 치러야 할 때 하늘에 알리는 고유제를 재현했습니다. 지난 3월 영암군 시정면에 있는 마한문화공원에서 마한축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가장 큰 정치 세력이었던 마한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계획이 없던 마한축제를 오는 10월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개 하나의 축제 가지고 1년에 두 군데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주시와 영암군이 한 해씩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경연제나 공동 개최를 검토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나주는 나주대로 하고 영암은 영암대로 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영산강을 끼고 있는 영암시정과 나주 반남은 지금도 200여 기의 고분이 남아있을 정도로 고대 마한의 중심지입니다. 마한 역사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두 시군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 때문에 올해 처음 깃발을 올린 마한 축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여름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력대란 얘기가 없습니다. 전기 공급 능력이 커졌기 때문인데 공급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력을 사다 파는 한전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 철정기가 끝나고 한빛원전에서만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 예비율은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지난달 평균 전력 예비율도 31%, 생산한 전기의 31%는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 휴가철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날씨가 도와준 덕이지만 전기 생산 능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전력 소비 많이 증설을 했고 기온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 능력도 확충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정부의 독려 속에 민간 발전소가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 용량은 3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기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아서 공급이 초과됐고 전력거래 시장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한전이 원전이나 화력, LNG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전기 도매 가격은 1kW에 평균 79원으로 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 201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전으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 증가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600%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해외사업 수익 증가와 함께 원가 절감 등 경영 개선 자구 노력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유가 하락에 따른 매출 원가 감소로 수익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한전의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기요금을 곧바로 올리거나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발전 원가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요금 인하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에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강행하려던 국방부가 중재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일 국방부와 주민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국방부에 공사 유보를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향일암 인근에 생활관 신축 공사를 강행하려던 태도를 바꿔 중재기간 동안 공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향일암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지난해부터 국방부가 추진해온 인포초소 생활관 신축 공사를 반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아예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국방부는 생활관 신축이 합법적이라며 공사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상 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어민들에 대해 전남 지역 어민들이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 지역 어민들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억지 주장으로 무시하고 있는 경남 어민과 정치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규모 해상 시위를 진행하는 등 경남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흥군 의회 김재열 의원이 사퇴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흥군 의회가 이달 13일까지 선관위에 결혼 통보를 할 경우 오는 10월 28일 보궐선거가 치러지지만 13일 이후에 결혼 통보가 접수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광주 29도, 울산 30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